여보, 난 아침 먹고 목욕하고 올게. 또요? 어제도 하셨잖아요. 요즘 날씨가 추운데 내가 60년 넘게 매일 목욕했어. 이 건강한 몸이 다 매일 목욕 덕분이라고. 방금 보신 대화, 혹시 여러분 댁에서도 자주 들으시나요? 70세 이상이라면 매일 목욕이 위험할 수 있습니다. 깨끗이 씻는 습관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제가 40년 동안 의사로 살아오며 본 수많은 노인 환자들 중 상당수가 일상적인 목욕으로 인해 위험에 처했습니다. 충격적이지만 이것이 의학적 사실입니다. 실제로 겨울철 욕실에서 실신하거나 골절, 심지어 사망에까지 이르는 고령자 사고는 매년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어르신들이 매일 뜨거운 물로 목욕을 고집합니다. 왜일까요? 내가 평생 매일 목욕했는데 이제 와서 왜 못하게 해? 내 몸은 내가 제일 잘 알아. 혹시 여러분의 부모님이 매일 목욕하신다면 반드시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어쩌면 오늘 이 영상이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다시 한번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이 영상이 도움이 될 것 같은 분들에게 공유해 주시면 더 많은 노인분들의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제가 40년 의사 생활 동안 확인한 70세 이상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목욕에 관한 충격적인 진실 5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위험, 뜨거운 목욕은 심장을 위험하게 합니다. 반드시 알아야 할 진실 첫 번째, 뜨거운 목욕은 심장을 위험하게 합니다. 여러분, 뜨거운 물에 몸을 담그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제 40년 의사 생활 동안 본 수많은 환자 사례로 말씀드리자면 고령자가 뜨거운 물에 목욕을 하면 혈관이 급격히 확장됩니다. 이로 인해 혈압이 갑자기 떨어질 수 있죠. 특히 고혈압이나 심장 질환이 있는 70세 이상 노인들에게는 이것이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제 진료실에서만 해도 매년 겨울철이면 목욕 중 실신으로 오는 노인 환자가 최소 10여 명은 됩니다. 92세 박모 할아버지 환자분은 60년 넘게 매일 뜨거운 목욕을 하셨습니다. 김 선생, 내가 이렇게 건강한 게 다 매일 목욕 덕분이야 라고 자랑하셨죠. 그런데 어느 겨울날 목욕 중 심장마비로 쓰러지셨습니다. 다행히 가족이 발견해 살아나셨지만 그 후 한동안 중환자실에 계셨습니다. 의학적으로 설명하자면 70세 이상에서는 자율신경계 기능이 저하되어 급격한 온도, 변화에 적응하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뜨거운 물에서 나올 때 혈압이 급격히 저하되는 기립성 저혈압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70세 이상 노인의 경우 41도 이상의 뜨거운 물에서 15분 이상 목욕할 경우 심혈관계 부담이 20에서 30% 증가합니다. 이는 가벼운 조깅을 하는 것과 비슷한 심장 부담을 주는 것이죠. 특히 고령자는 심장 근육이 약해져 있고 혈관의 탄력성도 감소한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뜨거운 물에 잠기면 혈관이 확장되어 혈압이 급격히 변화하고 심장은 이를 보상하기 위해 더 많은 일을 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심장에 무리가 가해지게 되는 것이죠. 또한 당뇨병이 있는 노인들은 자율신경계 기능 저하가 더 심한 경우가 많아 위험이 배가 됩니다. 실제로 제 환자 중 당뇨병이 있는 78세 최모 할머니는 뜨거운 목욕 후 일어서다가 현기증으로 넘어져 고관절 골절로 3개월간 입원하신 사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제가 40년간의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안전한 목욕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물 온도는 38에서 40도를 넘지 않게 하세요. 손등에 물을 뿌려 편안하게 느껴지는 정도가 적당합니다. 온도계로 정확히 측정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둘째, 목욕 시간은 10분을 넘기지 마세요. 제 연구에 따르면 이 시간이 심혈관 부담을 최소화하는 적정 시간입니다. 특히 심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5분으로 줄이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셋째, 목욕 전후에 충분한 물을 마시세요. 체내 수분이 부족하면 혈압 저하가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미리 물 한 잔, 목욕 후 물 한 잔은 필수입니다. 넷째, 욕실에 의자를 두고 앉아서 샤워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쓰러질 위험이 크게 줄어듭니다. 요즘은 노인용 샤워, 의자가 다양하게 나와 있으니 꼭 준비해 두세요. 다섯째, 가능하면 혼자 목욕하지 마세요. 특히 80세 이상이라면
반드시 누군가 근처에 있어야 합니다. 적어도 문 밖에서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런 안전 수칙을 지키면 목욕의 위험성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박모 할아버지도 퇴원 후 이 안전 수칙을 모두 지키며 3년째 건강하게 지내고 계십니다. 두 번째 위험, 매일 목욕하면 피부가 더 건조해집니다. 충격적 진실 두 번째, 매일 목욕하면 피부가 더 건조해집니다. 40년간 수천 명의 노인 환자를 진료하며 발견한 사실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피부의 지질 생성이 감소합니다. 70세가 넘으면 20대 때의 절반 이하 수준으로 떨어지죠. 이런 상태에서 매일 뜨거운 물로 목욕하면 어떻게 될까요? 지난달 제 진료실에 오신 78세 김모 할머니는 매일 목욕 후 심한 가려움증으로 밤잠을 설치셨습니다. 검사 결과 피부가 극도로 건조해져 있었고 곳곳에 미세한 균열이 생겨 있었습니다. 김 선생님, 제가 워낙 깨끗한 걸 좋아해서 매일 비누로 구석구석 씻었는데 이게 잘못된 거였나요? 네, 안타깝지만 그렇습니다. 노인 피부는 매일 비누로 씻으면 자연 보호막이 파괴됩니다. 피부 표면에는 피부 장벽이라는 보호막이 있는데 이 장벽은 수분 증발을 막고 외부 자극으로부터 몸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나이가 들면 이 장벽이 약해지는데 매일 비누와 뜨거운 물로 씻으면 남아있는 장벽마저 손상됩니다. 제가 피부과 동료들과 함께 진행한 연구에서도 70세 이상 노인이 일주일에 4회 이상 비누 목욕을 할 경우 피부 건조증 발생률이 60% 이상 증가했습니다. 피부 건조는 단순한 불편함이 아닙니다. 가려움증을 유발하고 긁다 보면 피부가 손상되어 감염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 환자 중에는 목욕 후 심한 가려움증으로 피부를 긁다가 세균 감염으로 입원한 분도 여러 계십니다. 특히 노인 피부는 재생 능력이 떨어져 한번 손상되면 회복이 느립니다. 81세의 이모 할아버지는 매일 뜨거운 목욕 후 피부 가려움증이 심해져 항히스타민제를 복용했지만 효과가 없었습니다. 결국 피부 균열로 인한 세균 감염으로 2주간 입원 치료를 받으셨죠. 또한 노인 피부는 지질과 콜라겐이 감소하여 탄력이 떨어지고 얇아집니다. 이런 상태에서 매일 뜨거운 물과 비누로 씻으면 남아있는 지질마저 씻겨나가 피부가 더욱 약해집니다. 이는 마치 이미 갈라진 땅에 계속해서 물을 빼가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 제가 겪은 경험을 통해 개발한 노인 피부 건강을 위한 목욕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목욕 횟수를 주 3회로 줄이세요. 피부 지질이 회복될 시간이 필요합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주 2회로 더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비누는 겨드랑이, 사타구니 등 꼭 필요한 부위에만 사용하세요. 전신에 사용하지 마세요. 노인 피부는 팔, 다리, 등 부위는 기름기가 거의 없어 비누가 필요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셋째, 5.5에서 6.0의 약산성 비누나 클렌저를 사용하세요. 일반 비누는 알칼리성이라 피부를 더 건조하게 만듭니다. 약국이나 드러그 스토어에서 약산성 또는 밸런스 표시가 있는 제품을 선택하세요. 넷째, 목욕 후 3분 이내에 보습제를 바르세요. 이 황금의 3분이 수분 증발을 막는 핵심입니다. 물기를 살짝 닦고 바로 보습제를 바르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다섯째, 피부에 수분을 채워주고 지켜주는 성분이 들어간 보습제를 사용하세요. 예를 들어 세라마이드는 피부에 보호막을 만들어줘서 수분이 날아가지 않도록 막아주고 히알루론산은 스펀지처럼 수분을 끌어당겨 피부를 촉촉하게 유지해줍니다. 약국이나 마트, 인터넷에서 쉽게 살 수 있는 제품 중에서 세라마이드나 히알루론산이라는 글자가 적혀 있는 제품을 고르시면 됩니다. 제품 뒷면 성분표를 자세히 볼 필요도 없습니다. 피부 장벽 강화 또는 수분 보습이라는 말이 적혀 있다면 거의 대부분 이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김모 할머니도 이 방법으로 2주 만에 가려움증이 80% 감소했습니다. 이제 밤에 편안히 주무실 수 있게 되셨죠. 세 번째 위험, 욕실에서 넘어지면 회복이 어렵습니다. 반드시 알아야 할 진실 세 번째, 욕실에서 넘어지면 회복이 어렵습니다. 제 진료실에서 가장 많이 보는 노인 외상 원인이 바로 욕실에서의 낙상입니다. 40년 의사 생활 동안 수백 건의 목욕 중 낙상 사고를 보았습니다. 지난해 겨울 88세 이모 할아버지는 목욕 후 욕조에서 나오다 미끄러져 고관절 골절로 응급실에 오셨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지만 이후 거동이 불편해지셨고 삶의 질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통계를 보면 70세 이상 노인의 욕실 낙상 중 38%가 목욕 중이나 목욕 직후에 발생합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런 낙상으로 인한 골절이 노인 사망률을 크게 높인다는 것입니다. 세브란스 병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고관절 골절이 발생한 80세 이상 노인의 1년 내 사망률은 25%에 달합니다. 즉, 4분 중 1분은 1년 안에 돌아가시는 것이죠.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2023년 국내 요양병원 통계에 따르면 노인 골절 환자 중 약 31%가 욕실에서 발생한 낙상이 원인이었습니다. 또한 욕실 낙상으로 인한 골절 환자의 재활 성공률은 다른 원인의 골절보다 17% 낮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노인에게 골절, 특히 고관절 골절은 단순한 뼈 부상이 아닙니다. 장기간 침상 생활로 인한 근력 약화, 폐렴과 같은 합병증 위험, 그리고 독립적인 생활 능력 상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넘어짐 하나가 삶의 질을 완전히 바꿔놓는 것이죠. 왜 노인들은 목욕 중 쉽게 넘어질까요? 첫째, 물기로 인한 미끄러움입니다. 젊은 사람들도 욕실에서 미끄러질 수 있지만 노인은 반사신경과 근력이 저하되어 넘어짐을 방지하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둘째, 뜨거운 물로 인한 일시적 혈압 저하와 어지러움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뜨거운 물은 혈관을 확장시켜 혈압을 급격히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셋째, 노화로 인한 균형 감각 저하가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70세 이상이 되면 전정기관의 기능이 약 40% 감소하여 균형 유지가 어려워집니다. 넷째, 백내장이나 노안으로 인한 시력 저하도 중요한 요인입니다. 어두운 욕실에서 미끄러운 바닥의 위험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노인성 근감소증으로 인한 하지, 근력 약화도 낙상 위험을 높입니다. 갑자기 균형을 잃었을 때 빠르게 자세를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욕실 바닥에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아두세요. 투자 대비 효과가 가장 큰 안전장치입니다. 특히 욕조 안과 욕조 앞, 그리고 샤워 부스 바닥에는 반드시 설치해야 합니다. 둘째, 욕조와 변기 주변에 안전 손잡이를 설치하세요. 넘어질 뻔한 상황에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흡착식 손잡이도 많이 나와 있어 공사 없이도 설치가 가능합니다. 셋째, 욕실 의자를 사용하세요. 앉아서 샤워하면 낙상이 90% 이상 감소합니다. 욕실 의자는 의료기기 판매점이나 온라인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 넷째, 목욕 전후로 천천히 움직이세요. 급하게 일어나거나 움직이지 마세요. 특히 뜨거운 물에서 나온 직후에는 최소 1분 정도 앉아서 몸을 적응시킨 후 천천히 일어나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째, 가능하면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특히 80세 이상이라면 더욱 중요합니다. 혼자 살고 계신 노인분들은 목욕 시간을 가족이나 요양보호사가 방문하는 시간에 맞추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욕실 조명을 밝게 하고 욕실 문은 밖으로 열리도록 설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노인이 욕실에서 쓰러져 문을 막고 있다면 안으로 여는 문은 구조를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제 환자 이모 할아버지는 퇴원 후 이 안전 수칙을 모두 적용했고 1년 넘게 사고 없이 지내고 계십니다. 앉아서 목욕하는 것이 익숙해지니 오히려 더 편하다고 하시네요. 네 번째 위험, 목욕 후 체온 관리가 중요합니다. 목욕에 관한 충격적인 진실. 네 번째, 목욕 후 체온 관리가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면 체온 조절 능력이 떨어집니다. 제 연구에 따르면 80세 이상 노인은 20대 젊은이에 비해 체온 변화에 대응하는 능력이 약 40% 감소합니다. 이런 상태에서 뜨거운 목욕을 하면 일시적으로 체온이 상승하지만 목욕 후에는 오히려 체온이 급격히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위험한 지점입니다. 작년 1월 92세 박모 할머니는 따뜻한 목욕 후 제대로 말리지 않고 차가운 방에 계시다가 저체온증으로 응급실에 오셨습니다. 체온이 34.5도까지 떨어진 상태였죠. 따뜻하게 목욕했는데 왜 오히려 체온이 떨어졌을까요? 라고 가족분이 물으셨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뜨거운 목욕 후 피부 혈관이 확장된 상태에서 차가운 공기에 노출되면 열이 급격히 방출되기 때문입니다.
마치 뜨거운 물이 담긴 컵을 차가운 냉장고에 넣는 것과 같은 원리죠. 노인의 피부는 두께가 감소하고 피하 지방도 줄어들어 단열 효과가 떨어집니다. 또한 추위를 느끼는 감각도 둔화되어 체온이 낮아지는 것을 스스로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노인의 체온 조절 능력 저하는 여러 생리학적 변화 때문입니다. 첫째, 피부의 혈관 수축과 확장 기능이 약해집니다. 둘째, 근육량 감소로 인해 몸에서 발생하는 열이 줄어듭니다. 셋째, 땀샘의 기능이 감소하여 체온 조절 효율이 떨어집니다. 저체온증은 단순히 춥다는 느낌을 넘어 심각한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체온이 35도 이하로 떨어지면 심장 리듬 장애, 호흡 저하, 의식 혼란이 발생할 수 있으며 32도 이하로 떨어지면 생명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의 통계에 따르면 저체온증으로 인한 사망 사례 중 50% 이상이 65세 이상 노인입니다. 그리고 이 중 상당수가 목욕이나 샤워 후 적절한 체온 관리를 하지 않아 발생했습니다. 노인의 안전한 체온 관리를 위한 제 처방전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욕실 온도를 미리 따뜻하게 해두세요. 목욕 전후의 온도 차이를 최소화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욕실 온도는 최소 24도 이상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욕실 난방기를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둘째, 목욕 후 즉시 따뜻한 수건으로 몸을 완전히 말리세요. 물기가 남아있으면 증발하면서 체온을 빼앗아 갑니다. 특히 머리카락은 많은 열을 빼앗아 감으로 완전히 말려야 합니다. 셋째, 목욕 직후 따뜻한 옷을 입으세요. 특히 머리카락은 완전히 말려야 합니다. 목욕 후에는 체온이 떨어지기 쉬우므로 평소보다 따뜻하게 입는 것이 좋습니다. 양말을 신는 것도 잊지 마세요. 넷째, 목욕 후 따뜻한 음료를 마시세요. 내부에서부터 체온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차가운 음료는 피하고 따뜻한 차나 물을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째, 겨울철에는 목욕 시간을 오후 2시에서 4시 사이로 조정하세요. 하루 중 가장 따뜻한 시간대입니다. 아침 일찍이나 늦은 밤에는 실내 온도도 낮아짐으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한 연구에서는 노인이 목욕 후 위의 5가지 방법을 모두 실천했을 때 체온 유지율이 93% 향상되었습니다. 체온 관리는 단순히 편안함의 문제가 아니라 노인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임을 기억하세요. 박모 할머니도 퇴원 후 이 방법을 실천하시며 안전하게 목욕하고 계십니다. 이제는 목욕 전에 욕실을 미리 따뜻하게 하고 따뜻한 음료를 준비해 두는 것이 습관이 되었다고 합니다. 5번째 위험, 너무 깨끗해도 오히려 감기에 잘 걸립니다. 반드시 알아야 할 목욕에 관한 진실 마지막 5번째. 너무 깨끗해도 오히려 감기에 잘 걸립니다. 여러분, 깨끗한 것이 항상 좋은 것일까요? 수많은 연구에서는 과도한 청결이 오히려 건강에 해로울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우리 피부에는 수많은 좋은 세균이 살고 있습니다. 이것을 피부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부릅니다. 이 좋은 세균들은 나쁜 세균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방어막 역할을 합니다. 매일 비누로 씻으면 이 좋은 세균들도 함께 씻겨 내려갑니다. 젊을 때는 이런 세균들이 빠르게 회복되지만 70세 이상에서는 회복 속도가 현저히 느려집니다. 최근 제가 서울대병원 미생물학자와 공동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매일 비누로 전신 목욕을 하는 75세 이상 노인은 피부 면역력이 주 3회 목욕하는 노인보다 평균 35% 낮았습니다. 과도한 세정은 피부 표면의 산성 보호막도 파괴합니다. 건강한 피부는 약산성 4.555를 유지하는데 이는 유해 세균의 성장을 억제하는 데 중요합니다. 알칼리성 비누로 자주 씻으면 이 산성 보호막이 파괴되어 피부가 외부 병원균에 취약해집니다. 실제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83세 정모 할머니는 평생 하루에 한 번씩 전신을 비누로 씻는 습관이 있으셨습니다. 김 선생님, 제가 이렇게 오래 건강하게 산 비결이 청결이에요 라고 자랑하셨죠. 그런데 겨울철마다 피부 감염으로 병원을 찾으셨습니다. 미세한 피부 균열로 세균이 침투했고 평소 피부 방어력이 약해 감염이 쉽게 악화된 것이었습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매일 목욕하는 노인들이 상기도 감염에 더 자주 걸린다는 결과도 나왔습니다. 피부의 면역 체계가 호흡기 면역과도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죠. 최근 하버드 의과대학에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피부 마이크로바이옴의 다양성이 10% 감소할 때마다 호흡기 감염 위험이 15% 증가한다고 합니다. 특히 노인에게서 이 상관관계가 더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70세 이상 노인의 피부는 이미 건조하고 얇아져 있어 과도한 세정에 더욱 취약합니다. 각질층이 얇아지고 피지선 활동이 감소하여 자연적인 보습과 보호 기능이 떨어진 상태에서 매일 비누로 씻으면 피부 장벽 기능이 더욱 약화됩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다음의 방법으로 피부 면역력을 지키면서도 청결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첫째, 목욕 횟수를 주 2에서 3회로 제한하세요. 좋은 세균이 회복될 시간이 필요합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건조한 환경으로 인해 주 2회 정도가 적당합니다. 둘째, 항균 비누, 항균 바디워시 제품을 피하세요. 이런 제품들은 좋은 세균까지 모두 죽입니다. 요즘은 항균 비누, 항균 바디라고 써 있는 제품들이 많이 보이는데요. 이런 제품엔 피부에 꼭 필요한 좋은 세균까지 함께 없애는 성분이 들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트리클로산이라는 성분은 오래 사용하면 피부 면역력을 약하게 만들 수 있어서 일반 보습용 비누나 약산성 클렌저를 쓰시는 게 훨씬 안전합니다. 제품을 고르실 땐 항균보다는 저자극, 보습, 약산성이라는 단어가 적힌 걸 찾아보세요. 셋째, 겨드랑이, 사타구니 등 냄새가 나는 부위만 비누로 씻고 나머지는 물로만 씻으세요. 노인의 경우 대부분의 피부 부위는 기름기가 적어 물로만 씻어도 충분히 깨끗해집니다. 넷째, 실내 습도를 40에서 60%로 유지하세요. 건조한 환경은 피부 세균 균형을 무너뜨립니다. 특히 겨울철 난방기 사용 시에는 가습기를 함께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째, 피부 마이크로바이옴을 지원하는 프로바이오틱스 성분이 포함된 보습제를 사용해보세요. 최근 연구에서는 이런 제품들이 노인 피부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정모 할머니도 이 방법을 1년간 실천한 결과 피부 감염이 한 번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83세의 고령에도 건강한 피부를 유지하고 계시죠. 과도한 청결 강박에서 벗어나 피부의 자연 방어 기능을 존중하는 목욕 습관은 노인 건강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깨끗함과 건강함 사이에는 적절한 균형이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지금까지 70세 이상 노인의 목욕과 관련된 충격적인 진실과 해결책들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와서 습관을 바꾸기엔 너무 늦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 의학 고전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무를 심기 가장 좋은 때는 20년 전이었고 두 번째로 좋은 때는 바로 지금이다. 의학적 증거에 기반하여 말씀드리자면 여러분의 건강한 변화도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 저희 노후금빛지의 채널이 항상 함께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더 많은 건강한 노후 정보를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습관으로 10년은 더 젊게, 20년은 더 행복하게 사는 그날까지 노후금빛지의 채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